안녕하세요. 주식은 타이밍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전 10시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주식시장 안에서 내 계좌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소식들만 하이라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시간 국내 증시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 마감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강력하게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3.13%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3,144선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3.63% 하락하고 있습니다. 77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8월이 되면서 이 상호 관세 발효에 대한 영향도 자리 잡고 있을 거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실망감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따라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고민들 저희 방송과 함께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투자 전문 백종국 전문가님 소개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벌써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8월도 조금 으쌰으쌰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게 도와주실 전문가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상호 관세부터 금리, 실적 발표 그리고 세법 개정안까지 정말 이슈가 이렇게 많아도 되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주말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인 만큼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 잘 해야 되나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입니다. 우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하고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청자분들께 확실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증권과 관련된 자격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펀드, 파생상품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확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력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저는 투자대에 대한 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검증이 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2009년부터 증권사를 통해서 사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입장 충분히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 왔으니까 자, 검증되어 있는 저와 함께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실적을 기반으로 강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가 인하를 행정명령으로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하락을 좀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좋은 실적이 나왔었던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 종료까지 상승을 유지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중요한 이슈였던 PC 물가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PC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 세부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을 때 미국이 수입하는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은 기준이 15%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관세 15%에 대한 영향이 미국 시장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관세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 경제 지표도 있었죠. GDP라든지 고용과 관련된 지표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미국의 경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물가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었던 이유는 약간 인하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에 금리 인하가 조금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미국 시장의 하락을 좀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한번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한번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시장 국내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 금액을 보더라도 거의 8천억 원을 넘는 매도 금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 치고 그리고 금요일 시장 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흐름 자체도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 자리, 저점 자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취하기도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중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했을 때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국내 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사실 국내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른 아시아권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보합권이나 소폭 하락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국내 증시로 봤을 때 3%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 악재가 있다는 것이죠. 국내 증시의 악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올라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50억에서 기존의 10억으로 다시 한번 낮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에 대한 부분이 아예 하락으로 전환될 만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 구간에서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적극적인 매수 전략은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중의 저점 라인을 언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종목을 파는 것이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재 차익과 비차익에서 매도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지수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인한 매도세가 멈춰지게 된다면 그때 장중 바닥이 형성되고 반등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체크해서 장중의 저점 자리를 확인을 하고 미리미리 한번 대응을 해 보신다면 좋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프로그램까지 확인을 해서 장중 바닥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서 대응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저도 느끼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해보신다면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니고 시장에 대한 하락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저점 자리에서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으로 자, 오늘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대응 그리고 한번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하루아침에 정말 많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시아권 안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 혼자 하시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의 이슈와 섹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섹터 상황 먼저 체크하고 돌아올 텐데요.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우주항공이 올라줬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영향입니다. 이 스피어라고 하는 회사가 스페이스 X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섹터 전체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남북 경협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대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미 협력 강화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 바로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 소외가 됐지만 약간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섹터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섹터들도 좋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섹터를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이 약한 만큼 주저하기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게 있나 관심이 가져지는데요. 그럴 수 있는 섹터, 이슈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FOMC 회의도 있었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업종별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하락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될 만한 섹터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조선방산원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조선방산원전이라고 한다면 조방원이라고 불려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방원 이제는 끝이 났다. 다른 섹터로 수급이 돌 것이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지만 저는 지금 세 가지 섹터가 여전히 투자 포인트,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1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불확실성은 제어가 된 것이 맞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관세가 15%가 되었다라는 것은 미국에 수출을 할 때 관세 15%에 대한 부담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익이 15%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좀 벗어나 있거나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업종, 종목들은 당연히 좋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가져온 이 섹터들은 좋은 상승, 관세가 확정되고 나서도 여전히 좋은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가 매수에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한번 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실 조선주들은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가장 강한 섹터가 조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 구간이 추가적으로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결국에 조선주들도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눌리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지금 관세 협상의 아무래도 주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조선주들이 추가적으로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도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모멘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당연히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제가 이러한 부분은 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제가 7월 29일 화요일 이번 주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있고 전고점 라인 돌파해서 상승 자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최고가 라인을 기록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자리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것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효하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 그리고 다른 종목, 다른 업종 대비로 했을 때 강하게 상승이 수급이 좀 쏠려 있었던 만큼 눌리는 구간도 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도 매수는 유효하지만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구간을 조금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나는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눌리는 자리에서 기술적인 지지선 라인에서 이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신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HD 현대미포 여전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하나오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7월 29일 화요일 날 같이 전략 제시해 드렸죠. 이때 28일 날 전 고점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상승. 자,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앞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아무래도 대장주 성격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단 지금 매수 시점으로 들어가 보시는 분들은 수익 구간을 조금은 짧게 확실하게 저점 라인에서 눌리는 구간에서 진입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부분 한번 체크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하나오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진중공업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LNG선과 관련해서 LNG 탱크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매출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하반기에 상당히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 있다. 조선과 관련해서 좋은 섹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 29일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이미 조금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하락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세진중공업 역시 추가 진입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눌리는 구간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세진중공업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두 종목 HD 현대미포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도 진입은 가능하지만 구간을 좀 짧게 가져가 보자라고 제시해드렸고 세진중공업은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시점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개별적으로 전략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좀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방산 부분만 떼서 봤을 때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 시스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과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로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국내 방산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일까요? 아닙니다. 저희 국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방산 무기를 수입을 하지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럽 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사실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실적 상승도 나오고 있고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산과 관련해서는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특사단이 폴란드를 방문을 하면서 방산과 관련된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부분도 당연히 제가 미리미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드디어 100만 원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여력 충분히 가지고 있죠. 2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했고 방산과 관련된 부분은 관세에서 벗어나 있다. 추가적인 유럽 쪽, 폴란드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추세 상승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있는 상승이기 때문이죠. 실적을 동반한 상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도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눌리는 구간에서 정확하게는 추세 상승 구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61선 그리고 21선이 있는 라인 90만 원대 초반 라인에서 진입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지점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가격대가 왔습니다.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추가적인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눌리는 구간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반등 자리가 좀 만들어진 것 같다. 매수 시점으로 한번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대북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 이슈가 있다 보니 좋은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방산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연관이 있지만 대북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철도와 관련된 부분이 사업 구성으로 있기 때문이죠.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이 두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상승 이후에 횡보 자리 만들어내고 있고 제가 원하는 건 61선 라인에 터치했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대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방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먼저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수요일 날도 매수 전략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리는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확하게 진입할 시점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에 맞는 종목이 현대로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시스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작년보다 60%나 감소를 했고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실적 발표 직후에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가 오프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생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봐야 된다.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 방산 쪽에 대한 실적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다. 하나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방산 쪽인데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컨센서스를 하회한 이유를 한번 봐야 되는데 미국의 조선소 초기 정상화에 대한 투자 금액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투자에 대한 부분, 조선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하반기에 이익으로 크게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숫자만 보고 그냥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뼈 아프겠죠.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거나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다면 이러한 부분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투자에 큰 도움 저와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이 좀 크게 나왔지만 빠르게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에서 61선 라인에서 반등 자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자 6월 18일 날 있었던 고가 라인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으로도 충분히 성장성 확인을 했고 하반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확실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 매수 관점에서 매우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나시스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확하게 진입 시점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전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원전 4배 확대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원전을 크게 확대한다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미국뿐만이 아니고 트리키아라든지 베트남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좀 발생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상승 후의 횡보 자리,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간 같은 경우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로 봤을 때 사실 횡보 구간에서 눌리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61선 라인이 있는 55,000원에서 6만 원 초반대 라인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 저는 그 구간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실적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 자, 미국 시장에서도 원전을 4배나 늘린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의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세에서 좀 벗어나서 충분히 좋은 실적 유지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된다. 다만 좀 눌리는 구간에서 확실하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하반기에도 그리고 단기에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 기술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규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제가 좀 제시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한전 기술도 지금 자리에서는 좋은 기술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은 유효하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61선 라인에서 재차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강한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눌리는 자리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고맙다. 좋은 가격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 고맙게도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다가 하락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리키에라든지 사실 미국 쪽에 대한 원전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상승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눌리는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매수 시점이라든지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략 실시간으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방원과 관련해서 조선과 방산, 원전과 관련해서 좋은 수익들 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 여전히 유효한 모멘텀 그리고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수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적극적인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취해본다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근거까지 말씀드렸으니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섹터와 이슈 분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섹터의 주인공은 조방원, 바로 조선, 방산, 원전이었는데요. 올해 정말 든든한 섹터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으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 다시 한번 오케이 고맙다 하면서 두들겨 보시길 바랍니다. 또 눌리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공부하셨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이 자료집에 비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갈고 닦으신 이 노하우들이 똘똘 뭉쳐있는 자료집인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전문가님 공략하신 이 종목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하이라이트 하셨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도 저희 JVM 이야기 살짝 나눠보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급등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전문가님 종목 중에서 순항했던 종목들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국내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이 눌리는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들,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 좋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실적이 보장되어 있고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은 그러한 실적을 동반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와 같은 수익 한번 저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목표가 달성했던 JVM도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7월 22일 화요일 날 종목을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제가 1분기에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보여줬다.
그리고 2분기에도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다. 근거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1분기에는 북미와 유럽 쪽에서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내수 쪽에 대한 성장을 2분기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제품의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투자 포인트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JV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자, 증권사들도 어제자 기준입니다.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해서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JVM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좀 제시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방송으로 보시고 매수하셔서 어제 같은 경우에 시청자분들 수익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린 그 가격대에서 단계 굉장히 강한 상승,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눌리는 구간이 나와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3만 원에 대한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정확한 시점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정확한 목표가에서 매도하셨다면 지금 충분히 좋은 수익을 확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과 함께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 확실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확실하게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근거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해보신다면 이러한 수익, 단기간에 17% 사실 나오기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도 당연히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 실시간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단 글로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16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시해 드렸고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44%가 넘는 수익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청단 글로벌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제가 제시해드렸던 부분 보면 화장품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 원래 화장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유통망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상장한 자회사, 화장품은 만드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영업이익에 대한 시너지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매출,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3%밖에 늘진 않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6%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실적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강조드리면서 좀 제시해드렸던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단 글로벌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지다 보니 단기간의 상승, 특히나 제가 제시해드리고 상한가까지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요. 고맙게도 자, 이 종목 제가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재진입 시점을 제시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게도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정확하게 기술적인 지지선 라인인 21선에 터치하고 반등 자리가 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자리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재진입 시점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청단 글로벌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자료 사실 어제 만들었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벌써 좀 슈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구간 속에서도 10% 이상의 굉장히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진입은 하셔도 되지만 수익 구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21선 이 터치하자마자 오늘도 반등 나오는 거 실시간으로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재진입 자리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21선 라인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점은 실시간으로 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적인 자리에서 실적을 동반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리 제가 한번 제시해 드렸다. 충분히 추가적인 진입 자리 다시 한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재진입을 통해서 수익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짧은 수익 구간을 그리고 제가 제시해 드린 시점에서는 좀 큰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 15%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관세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는 섹터들 상당히 좋다. 그래서 조방원 제가 섹터 말씀드렸는데, 자,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워낙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K-뷰티에 대한 인기, 한국 화장품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세 15% 가격을 올려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경쟁력의 우위에 있거나 아니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벗어나 있거나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서 8월 시장을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쟁력에 대한 우위는 아무래도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단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 쪽에 대한 선크림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압도적인 결과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멘텀. 특히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미국 공장이 6월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관세에 대한 부분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다른 화장품들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좀 상승 자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자리에서 정확하게 상승 자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10만 원 돌파하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슈팅 구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구간에서 당연히 매수해도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보유하셔서 더 큰 수익에서 수익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업종별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체크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계속해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0일 날 제가 제시해드렸던 TNL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NL 같은 경우에 좋은 바이오 쪽에 실적에 대한 상승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는데 미국 쪽에 대한 매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관세 우려가 완화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움직임 한번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사실 상승이 크게 나오진 못했습니다. 약 2%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리는 구간이 나와서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관세와 관련된 이슈 15%가 확정이 되고 나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된 이슈에서 완화가 되었을 때 슈팅 구간이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제시해드렸고 어제 슈팅 구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NL 같은 경우에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재진입 가능해서 여러분들께 신규 관점으로도 봐도 된다라고 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보유하고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테오닉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바이오 쪽에 관련해서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시장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선 실적이 되는 종목을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갔지만 고맙게도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상승 자리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도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건 검색기로는 이러한 종목들 체크해서 제시를 해드리지 못합니다. 실적을 조건 검색기가 체크해서 알려줄 수가 없죠. 그리고 시장의 이슈를 체크해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종목을 조건 검색기로 검색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목은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시장 이슈에 맞는 종목,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기법 자료를 통해서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만 파악하시면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 기법에 맞춰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좋은 이슈와 함께 좋은 자리, 제가 제시해드린 자리에서 강하게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기법 자료를 제가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승하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진입해야 되는 시점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성과를 높이시고 싶은 분들, 주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 다 가져가 보신다면 좋은 성과 올릴 수 있는 기법 자료인데요. 자,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답이 될 수 있는 기법 자료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좋은 정보는 계속해서 방송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어려울 때 확실한 종목과 전략만이 답입니다. 지수가 눌리더라도 중요한 건 사실 종목이겠죠. 그 안에서 갈 종목은 가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옥석 가리기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종목들이 바로 그랬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 2가지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부터도 전문가님과 함께 급등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공략주들이 있었는지 상승률 상위 탑5 종목들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코너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어려워서 채팅창에서도 이 시청자분들 절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좀 단비가 되어줄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실적 보장이 되는 종목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 HK 이노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상반기에 이미 매출을 처음으로 5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49억 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저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면 의약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20%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8% 전년 대비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외주 생산 업체의 무균 충전 시스템 이슈로 제품을 폐기한 게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졌을 뿐이지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인 이 부분을 제거하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외주 생산 업체의 문제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보상금을 하반기에 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의 실적 기준 숫자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 잘 팔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유럽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미국의 FDA 승인 신청과 관련된 모멘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저평가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PER이 15.9배, 특히나 PBR 같은 경우에 1배 이하라고 한다면 지금 사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주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상당히 아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재차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어려운 시장 속에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HK 이노엔 매수가는 44,700원으로 제시해드렸지만 지금 가격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바로 HK 이노엔이었습니다. 여전히 좋은 성장성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종목들 잘 가려보셔야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제한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시간에는 바로 히든 종목이죠. 히든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이 상승세가 보장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단기간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2분기에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82%나 좀 내려가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만 보면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익 감소의 이유는 연구개발비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자, 연구개발비 로 인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수치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지금 국가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인데 하반기에 대한 실적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분기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는데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비와 중국 비중에 대한 하락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3분기부터는 중국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반등 그리고 4분기에 본격적으로 국내 고객사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실적으로 최악의 주가 구간을 만들어낸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 2분기에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로는 매출이 좀 줄어듭니다. 영업이익도 줄어들죠. 하지만 밸류적인 부분을 봤을 때 PER이 16배, 반도체와 관련되는데 이 정도 구간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지금 가격 기준으로 PER이 12배와 10배다. 지금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되긴 합니다만 이 칼날은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진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27,500원으로 제시해드렸지만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자, 오늘 오픈 채팅방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 종목명과 목표가 제가 따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